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태까지 제가 이제 동영상 올리면서 말씀드렸던 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딱 정리해서 빠르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운동, 두 번째 영양, 세 번째 휴식,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 먼저 들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의 가장 핵심은 일단 비효율적으로 운동하라 이겁니다. 비효율적으로 운동하라 이 말은 근육이 원래 하던 그런 계속 반복하는 그 행위에 적응을 못하게 해서 좀 더 이렇게 근육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환경, 예, 그런 환경을 만들게끔 이렇게 조성을 해주라 이겁니다. 운동 프로그램이든 횟수든 뭐 이제 텐션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활용해서 근육의 적응을 막으라. 이게 핵심입니다. 근육의 적응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제시해 드릴 게, 예를 들어 우리가 팔 운동을 한다 칩시다. 팔 운동이 이제 짜여진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 1회 팔 운동을 한다 치면 이번 주에는 팔 운동 이 루틴 가져가고 다음 주에는 또 똑같은 루틴 가져가고 그 다음 주도 같은 루틴 가져가고 이렇게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팔 운동을 할 때 적어도 하나씩은 다른 운동을 끼워줘라 이 말입니다. 다른 운동 방식, 예를 들어 첫 번째 주에는 프리처컬을 했다면은 다음 번째는 이제 해머컬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원래 없던 루틴이 없던 운동을 하나씩은 추가하라, 이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횟수를 다양히 하라 이겁니다. 물론 뭐 일단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로는 4회에서 6회 정도 할 때 스트렝스가 가장 이렇게 발달되고, 이제 8에서 12회 정도가 근성장, 20회부터는 이제 지근이나 뭐 지구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섞으란 말입니다. 팔 운동을 할 때 스트렝스를 위해서도 한 운동 가져가고, 뭐 지구력을 위해서도 가져가고, 근비대를 위해서도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딱 고정되면 안 돼요. 저는 예를 들어 나는 스트렝스를 위한 운동만 해. 그래서 모든 운동을 4회에서 6회에 끊어버리면은 이제 근육이 아예 그 속근 발달에만, 그 힘 발달에만 집중해 버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균형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바벨 컬을 제가 4회에서 6회 정도로 하고, 그 다음 세트에서는 갑자기 12회를 해버려요. 또 놓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20회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근육이 내가 속근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나 지근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나 이걸 잘 모르게 헷갈리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이렇게 근육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근육의 성장, 뭐 스트렝스의 성장, 뭐 지구력의 성장,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효율적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등하고 가슴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셋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예를 들게요. 쉽게 가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클라인 벤치를 해요. 인클라인 벤치를 예를 들어 한 6세트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인클라인 벤치만 6세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클라인 벤치를 하고 바벨로 인클라인 바벨 벤치 프레스를 하고,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하고, 인클라인 덤벨 플라이를 하고, 이렇게 이 세 개를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한 세트를 묶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가슴 상부 가슴 이거 자극이긴 하지만 다 다르거든요. 바벨로 할 때랑 덤벨로 할 때랑 플라이로 할 때랑 아예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가슴 상부가 가슴 상부 타겟팅 하고 있네, 오케이 빨리 적응해야겠어 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죠. 등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팔이랑 하체 같은 경우에는 슈퍼세트 가져가는 거 추천합니다. 팔이랑 하체랑 조금 다른 느낌의 슈퍼세트긴 한데, 팔 같은 경우에는 2도 하고 3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라고요. 2도 운동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2도 운동 끝나자마자 또 3도 해버리면은 뭐야 지금 이 주인 2도 하는 거야 3도 하는 거야 적응 좀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스쿼트 할 때랑 레그 프레스 할 때랑 하체에 오는 자극 느낌이 전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한 세트 하고 레그 프레스를 한 세트 하고 이거를 한 세트로 묶어버려요. 물론 굉장히 힘들죠. 그 중량 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거를 이겨내고 중량을 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물론 중량 못 친다니까요. 중량 못 치니까 횟수로라도 정신력으로라도 이어가라. 그래서 타는 느낌, 자극을 느껴라. 특히 그리고 스쿼트하고 레그 프레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쪽 대퇴 쪽이 정말 불타는 느낌이 납니다. 막 찢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섬유가 찢어지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거의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최대한 가져가면서 딱 그래가지고 레그 프레스 하고 딱 이렇게 딱 걸치고 놓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운동에서의 해탈이구나. 불교에서 말하는 정신적인 해탈, 이런 종교적인 해탈이 아니라 육체적인 해탈이 이거구나 이렇게 딱 싶습니다. 모든 이 불타는 느낌이 싹 사라지면서도 사라지는 와중에도 불타요. 와, 이거 끝까지 다 태우고 이렇게 그 고통이 사라지구나. 그 고통이 사라지는 그 감각, 그것도 재밌거든요. 네.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다양히 해가지고 뭐 트라이셋이든 슈퍼셋이든 이렇게 가져가는 것 추천드리고요. 또 휴식 시간을 줄여라. 휴식 시간을, 그러니까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을 줄이라는 말이에요. 하루 사이의 휴식 시간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운동 시에 세트랑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을 줄이면 강도가 저절로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을 줄이라는 이유가 휴식 시간을 줄여서 전체적인 하루 일과의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은 하루에 2번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2번 운동을 하란 말이 2배로 운동하란 말이 아니에요. 원래 1시간 반 운동하던 사람은 반씩 쪼개가지고 45분씩 시간 배치를 잘 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운동이랑 두 번째 운동 사이에 6시간 정도의 텀만 있으면 괜찮거든요. 이 6시간 텀 동안 뭐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괜찮아요.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반씩 해라. 반씩 2번 해라. 한 번씩 2번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운동해라. 이거는 지킬 수 있으면 좋고요. 지키기 힘든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하루는 쉬고 싶은데 일주일에 그렇게 되는 거고, 매일매일 하면 오히려 더 근육 성장에는 효과적이고, 네, 몸이 적응한다 이 말이, 몸이 어디에 적응하냐면은 자극은 매일매일 다르게 주니까 적응하기 힘들고, 몸이 근육을 합성하는 그런 시스템에 적응을 해버려요. 이 내 주인은 매일매일 근육을 자극하고 근육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구나. 이렇게 자극을 주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바뀌어야지 나도 편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근육 합성, 단백질 합성을 이렇게 잘 돌리는 그런 사이클에 적응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영양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제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중요한 게 기회의 창이죠. 기회창이라고 해가지고 언제 먹어야 되지, 단백질 운동하고 뭐 30분 1시간 안에 먹어야 된다는데 이거 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크게 안 중요해요. 이것보다도 하루에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느냐 안 섭취하느냐가 중요해요. 기회창 실험한 게 그 타이밍 맞게 해가지고 단백질 넣어준 거랑 타이밍 다르게 해가지고 단백질 넣어준 거랑 결과적으로 비슷했어요.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차이가 있었다 하면은 단백질의 양,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했냐 안 했냐, 이게 큰 차이를 불러왔지, 단백질 먹는 타이밍, 이것은 크게 유의미한 결과를 안 들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도 좀 많이 드세요. 지방은 무조건 살찐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시는 분 많은데 올리브유도 안 드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방이 우리 호르몬 생성 분비 이런데 그 원천입니다. 테스토스테론 그 전구 물질이 지방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의 원천이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없으면은 그 근육 성장 회복을 위한 호르몬들 생성 분비가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과도하게 먹으면 안 되겠죠. 과도하게 먹거나 뭐 쓰레기 같은 음식에서부터 지방을 들고 오면 그거는 오히려 해가 되겠죠. 제가 지금 쓰레기 지방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 아시겠죠. 세 번째로는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도 탄수화물 먹으면 살찐다. 그래서 나는 저탄, 저지, 고단백 이런 식단으로 가야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정신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가 뭡니까? 퍼포먼스의 기반이잖아요. 뭐를 태워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으면 뭘로 운동하고 정신력을 태우겠습니까? 정신력 태우면 이제 슬럼프 오고 정체기 오고 이제 그 암울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울해지고 또 악순환에 빠진다니까요. 물론 그런 각오는 좋아요. 나는 내 정신력으로 모든 걸 이겨내겠다는 각오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타민, 무기질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신경 써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프로틴 섭취하는 것보다도 비타민,
비타민 섭취하시고 오메가3 섭취하시고 뭐 ZMA 섭취하시고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그 프로틴 보충제 말고 여러 비타민, 무기질 이런 보충제들을 보면은 의미로 보자면은 운동하기 전에 먹는 부스터 있죠. 네, 그런 의미라 보시면 돼요. 영양적인 면에서 영양 소화, 흡수, 이제 활용을 훨씬 더 잘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부스터라 보시면 됩니다. 탄단지의 부스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쓰레기들 피하라고, 쓰레기들 다 갖다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쓰레기들은 꼭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는 게 맞으니까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휴식하겠습니다. 네, 그 수면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지하셔야 돼요.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면이 성장 회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애기들이 왜 이렇게 오래 잡니까? 애기들이 왜 이렇게 오래 잡니까? 신생아들, 애기 강아지들 왜 이렇게 오래 잡니까? 성장 회복이 중요하니까. 성장 회복이 중요할 때는 이제 먹고 자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먹고 자는 것. 그 중에서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근육 성장이나 회복, 근육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뇌, 뭐 전체적인 몸이죠. 근육뿐만이 아니라 네. 인체 전반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수면이 꼭 필요하다. 수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겁니다. 운동 잘했다. 영양 섭취 잘했다. 그러면은 이제 근육 성장 회복할 시간이 있으면 된다. 근데 수면을 안 해버리면은 회복할 시간이 없는데, 성장할 시간이 없는데 언제 하라고? 환경만 조성해주면 뭐합니까? 그런 그 성장하는 시간을 줘야죠. 그러니까 수면이 근육 성장의 활용점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다 사실 이 세 개가 운동, 영양, 휴식이 세 개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게 실패입니다. 세 개 다 중요하고 세 개 다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관심 많으시죠. 뭐 성행위, 뭐 자의라든가 뭐 성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옛날에 찍은 사진에서는 거의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몰아갔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좀 절제를 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절제가 되거든요. 근데 성행위 이것도 장점도 있다 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내가 성행위를 많이 하면 성행위의 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찾아요. 논문 안 찾아요. 성행위의 장점 이런 것만 찾아요. 장점만 보고 괜찮네, 좋네, 계속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려고. 근데 객관적으로 인식을 해야죠, 우리가. 물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인식하자면 과도한 건 안 좋지만, 과도한 것도 안 좋고 아예 안 하는 것도 안 좋아요. 물론 적절히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본인이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과도했을 때는 진짜 몸에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코티솔 호르몬이 과잉 분비, 아드레날린 이거 과잉 분비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방 축적하고 만성 피로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슬럼프로 빠질 수 있고, 슬럼프로 빠지면은 또 이제 그런 그 성행위를 더 찾게 되고, 그런 자극적인 걸 더 찾게 되고 또 더 빠지고,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확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도 아예 그냥 안 해버리면은 그래도 몸이 그냥 그래도 알아서 할 때쯤 되면, 네, 이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휴식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법.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는, 저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편입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봅시다. 시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칩시다. 자, 첫 번째로, 시험이 걱정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시험 공부를 하면 돼요. 그죠? 두 번째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 싶거나,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거나, 이런 건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걱정되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 수 있어요? 공부를 하면 걱정이 없어지죠. 그죠? 근데 시험 공부를 하기가 너무 싫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안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되죠. 안 하면서도 그래도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안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자기가 만들어서 받는 거예요. 그거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예요. 안 하면은 안 하는 대로 스트레스 안 받고, 하면은 하는 대로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했을 때 부정적인 측면에 그 방점을 두면 안 돼요. 시험 공부를 하면은 시험 걱정이 덜어지니까 좋네 이렇게 돼야 되고, 시험 공부를 안 하면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편해서 좋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물론 그런 행위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겠죠. 시험 공부를 해서 몸이 스트레스를 받긴 하겠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결과가 좋았다. 그럼 스트레스 없겠죠.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몸이 편하겠죠. 대신 결과가 안 좋겠죠. 그럼 스트레스 받겠죠. 아무튼 뭐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기회비용을 계속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손해예요.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택이란 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선택을 했고, 선택을 했으면 그냥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슬럼프랑 정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조금 다른 의미로 봐요. 슬럼프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의욕 저하, 이 상태로 봐요. 뭐랄까,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뭐 정신적으로 의욕이 안 생긴다라든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의욕이 안 생기는 상태, 전체적으로 처져 있는 상태, 그거를 슬럼프로 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처져 있기 때문에 원인은 정신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면 운동 가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고 뭐 다 하기도 싫어요. 다 하기 싫어요. 이게 원인이 정신이란 말이에요.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병이 든 거죠. 몸이 병들면은 또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있듯이, 정신이 병들면은 이걸 슬럼프라고 하는데, 저는 슬럼프는 이제 그러면은 원인이 정신에 있으니까 정신적인 부분을 리프레시 해줘야 돼요. 어떻게? 저는 책이나 강의를 봐요. 강연을 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 그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뭔 또 공부야, 강연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여기서 강연이나 공부는 뭔가 목표가 있는 거, 내일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뭐 토익, 이런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공부, 내 삶에 대한 공부, 철학 공부라든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행복이란 뭘까, 이런 공부들을 좀 하다 보면 가끔 진짜 괜찮은 책이나 괜찮은 강연을 만나면은 진짜 내 뒤통수를 빡 때리는 것 같아요. 망치로 내 머리를 딱 깨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갑자기 박수가 나온다니까요. 이거다 하면서 너무 갑자기 기뻐요. 웃음이 나와요. 진짜로 이런 경우는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괜찮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기서 슬럼프가 딱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가치관, 이런 새로운 신념으로 살아봐야지, 재밌겠다, 내일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정체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의미죠. 정체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육체적으로 발전이 없다 이거죠. 내가 운동을 많이 하고 이 운동 프로그램, 이 식단, 이 휴식 시스템,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서부터 이제 어느 생각부터 내가 발전이 없는 것 같다, 바뀌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몸이 수렴한 거예요. 그 운동 프로그램에 맞는 몸, 그 영양에 맞는 몸, 그 휴식에 맞는 몸, 이 수렴이 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 되게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정체기가 오려면. 근데 뭐 한 달 해놓고 정체기가 왔어요, 그건 정체기가 아니라 본인이 하기 싫은 거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하루하루마다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게 보였으면 좋겠죠. 근데 안 보여요, 그거는. 네,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거기 아예 수렴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가 이제 최고의 타이밍이죠. 정체기는 진짜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할 때가 됐다, 새로운 영양분을 가져갈 때가 됐다, 새로운 수면을 취할 때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최고의 기회예요. 이제 너가 성장할 타이밍이 됐다 라는 것의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